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입니다. 마스크 판매를 문의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문자로 좀 안내해 주십시오. 단신 한두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경북 김천에 그 추풍령 휴게소 있죠. 아마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에서는 가장 이제 고지가 높은, 해발이 높은 곳일 겁니다. 거기에 지난달 30일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이 기념비 두 개 중에 이 왼쪽에는 본 고속도로는 5000년 우리 역사에 유례없는 대토목 공사이며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국민정식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는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건설부 관계자, 시공업체 직원 531명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김현미도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쓴 대로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의 상징적인 대토목 공사였습니다. 당시에 자동차 공장 하나도 없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 대토목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야당, 김영삼, 김대중 일제히 나서서 자동차 한 대 없는 나라에서 무슨 고속도로냐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고 고속도로 건설 반대 투쟁이라고 했던 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과 용단으로 지금의 국토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됐습니다. 그 50주년을 기념한다는 이 기념비에, 그런데 어떻게 박정희라는 이름 석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김현미가 도대체 뭔데? 박정희라는 이 대역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역사의 인물 박정희라는 이름 한 번 넣지 않고 지 이름만 커다랗게 새겨서 기념비라고 하는 걸 만들어 세웁니까? 작년에는 이 구미공단 50주년 그거 기념한답시고 이 좌파 시장이 만든 동영상에 박정희 대통령 쏙 빠져 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영상만 잔뜩 들어가 있던 홍보물이 만들어져서 구민 시민들은 물론이고 자유파 국민들의 격분을 자아냈는데, 똑같은 짓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이런 기념비에 이름 하나 넣자고 경부고속도로 한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역사는 사실대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경부고속도로가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수많은 역사 기록이 증언하고 있어요. 좌파들이 역사는 이긴 자, 승리자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극히 편향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된 시각으로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는데, 이 왜곡된 역사관으로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뒤틀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 아예 고속도로를 파헤쳐 뒤덮어버리자고 하지. 네, 우리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2기 지도부, 단독 출마한 당대표, 조원진 대표 지명안이 상정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조원진 대표, 그리고 인지연, 이성우, 현진섭 최고위원, 진순정, 한근영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세력이 모여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척결하자.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 바깥의 태극기 세력 등 자유우파 세력을 모아서 통합당과 단일화하는 게 지금 국민의 명령이다. 어느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을 제가 며칠 늦었습니다만 전해드립니다. 우리 공화당도 자유파의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원진 대표의 연설에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 4.15 총선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기반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미래통합당에서나 자유공화당에서나 우리 공화당에서나 또는 기독자유당에서나 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태극기 세력, 아스팔트 우파들 내부에서도 이런 4.15 총선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자리인이 꼭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 격앙된 상태에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게 지금 할 얘기인가? 4.15 총선이 자유파의 분열을 넘어서지 못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걸 넘어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진짜 승부처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고 하는 선언이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다시 나왔다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덕담과 축하만 해주고 넘어가도 될 일인가? 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물론 조원진 대표가 바깥 태극기 세력 등 자유우파 세력을 모아서 통합당과 단일화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조금 더 전략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전국 상황을 논의하는, 그리고 자유파에게 공감 가는 방향성 제시를 통해서 지지를 넓혀가는 이런 방식의 정치력 발휘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느 정당, 어느 정치 세력이나 열성적 지지자들은 있습니다. 그 열성적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치해서 이길 수 있다면 오죽이나 쉽고 오죽이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를 지금도 열성적으로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지지 대중만 보지 마시고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진정으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치하십시오. 정치하십시오. 김대중 칼럼을 어제도 인용했는데 제가 한 번 더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제가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좌파를 잘못 봤다.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NL 주사파 운동권의 실체를 아예 몰랐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존 틀을 하나씩 바꿔나갈 것이고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할 것이다. 국민 화합 없어도 그만이고 경우에 따라 어정쩡한 화합보다는 확실한 대립과 분열을 통해 반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권의 폭주, 독주는 국민의 저항을 받았다. 대학생과 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그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치적 반대파들도 좌파가 저러다가 자충수 두겠지라며 재발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식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야당만이 유일한 견제장치고 대안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크게 따귀를 맞더니 국회에 들어가서도 힘없이 널브러져 있다. 겨우 한다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 특감이니 탄핵놀이를 하겠단다. 문제는 의사당이냐 길거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야당으로서 정권 탈환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본질적 물음에 있다. 지금 통합당은 몇 사람 얼굴 바꾸고 나사 조이고 여기저기 분칠하고 보톡스 몇 대 맞고 이름 바꾸는 것으로 수리가 다 끝났다고 손을 털 모양이다. 매일 논평이랍시고 말됐구나 하는 게임으로 자족하는 모양새다. 그 정도로 집권 세력과 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어림도 없다. 결론은 통합당을 해체하고 새로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과거 소외됐던 인사들과 정책들을 새로 꾸미고 집단의 외연을 넓혀 많은 구계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좌파 흉내나 내는 지휘부,
구태에 찌든 몇몇 고참, 그리고 그들에게 고개 숙이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몇몇 신진들 가지고는 이 무서운 확신주의자 정권을 몰아낼 수 없다. 국회의원 총사퇴와 당의 해산,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보수 재집권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이런 전반적인 문제의식은 제가 공감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몇 군데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1년 반 뒤 지도자를 날림으로 대선에 세울 수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급조된 지도자가 좌파 권력의 상대가 될 수 없다. 또 서로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좌파가 압도적 국회에서 야당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야당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는 2022년 대선이 아니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여야 한다. 여기서 이겨야 그 연장선상으로 2027년 대선에서 대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입장, 주장, 그리고 판단과 예측에 결연코 반대합니다. 포기해도 좋은 선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이기는 선거도 있고 지는 선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포기해도 좋은 선거는 없습니다. 김대중 컬럼니스트의 말대로 2022년 대선이 매우 어려울 수 있고 또 이긴다 하더라도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좌파 입법부 하에서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차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먼저 승부를 겨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긴다면 비록 입법부와 사법부는 좌파들에게 장악되었다 하더라도 행정부 하나만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부를 회복하면 고생은 하겠지만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다 우리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을 행사해서 적어도 위법 부당한 행동을 해온 좌파들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명백한 유죄가 무죄로 판단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좌파한테 다시 대통령 넘겨줘서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여러 수배 이상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낫습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전혀 이 대목에서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있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먼저 찾아오고 그 2년 후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입법부 권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극 활용해서 빼앗긴 사법부 권력을 조금씩 찾아와야 됩니다. 목표가 달라지면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통합당으로 안 된다고 하는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목표가 구체적으로 2022년 대선 승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론적인 문제 제기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20개월 안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승부해야 됩니다. 통합당을 접수해서 완전히 뜯어 고치든 철저히 배제하고 신당을 만들든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5달 후로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말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필승의 전략 코스, 이걸 만들어내겠습니다. 참 10만 아미고가 그 승리의 전략적 침노가 될 것입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고승호TV에 출연하지 않은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안부도 묻고 또 이제는 출연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유도 합니다. 조만간 서정욱 변호사를 고승호TV에서 보시게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석열 이슈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저한테 보내왔기에 그 글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법치 수호의 거대한 방파제가 되라. 이 제목입니다. 채널A 기자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시하자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전장이 여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사건의 본질은 과연 수사권을 무기로 한 강요죄의 검언 유착인가, 아니면 범죄자와 어용 언론이 합세한 공작의 권언 유착인가, 집권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인가, 아니면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인가. 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파헤치고 있는 윤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여권의 반법치, 반민주의 광란으로 본다. 따라서 그 전적인 책임도 문 대통령, 추 장관을 포함한 집권 여당에 있다고 본다. 첫째,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 따르면 기자가 여권 상대 로비 수사를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거듭 나는 관심 없다고 했다. 기자가 재소자에게 편지를 써놨다고 하자 말을 끊으며 바쁘니 방에서 나가달라고도 했다. 이것이 어떻게 강요죄의 공모인가? 무엇보다 제보자 측은 기자를 만난 날 소셜미디어에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이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강요죄의 피해자가 취할 행동인가? 강요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인데 오히려 제보자 측이 기자를 협박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본건은 기자의 말처럼 정치 권력과 사기꾼, 이에 부하내동한 언론의 합작품, 제2의 김대업 사건의 다름 아니다. 둘째,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원래 검찰총장을 완충지대로 하여 정권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만약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지휘한다면 검찰은 행정권의 벌림팔로서 결국 정치적 한목적성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폐지 의견이 다수이며 행사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은 최근 60여 년간 사례가 없고 한국에서도 단 한 차례만 있지 않았는가. 또한 역대 정권에서 거의 예외 없이 검찰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 심지어 대통령 본인까지 수사했지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추 장관은 벌써 두 번째 수사 지휘를 하며 검찰총장을 마치 똘마니 다루듯 한다. 검찰을 권력의 충견을 넘어 애완견으로 만들려고 한다.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총장의 수사 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여권 일각의 광란적 행위가 법치가 무너지고 국가 형사사법권이 능멸당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법치 파괴의 공범으로 볼 만큼 중대한 문제다. 불법 앞에 침묵은 사실상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치 파괴의 추 장관이냐, 법치 수호의 윤 총장이냐, 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도 문 대통령의 몫임은 당연하다. 부디 윤 총장이 현행법상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오로지 검찰총장의 인격과 소신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하여 의연하고 원칙적인 처신으로 법치 수호의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서정욱 변호사의 논평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열심히 메모해가지고 A4 빡빡하게 정리해서 아주 당당하게 논평하던 서정욱 변호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도 여러분들의 그런 요청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치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좌파들 중에서도 뭐 한마디 문재인 비판만 하면 금방 응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겁니다. 어제 제 논평을 보십시오. 어제 제 논평을 보십시오. 진중권이나 안치환이나 자기들 스스로를 진짜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좌파, 진짜 진보가 보기에 지금의 문재인 좌파 세력, 문재인, 조국 이런 자들, 이건 사이비 좌파, 짝퉁 좌파다 고 보는 겁니다. 사이비 진보, 기회주의자 진보, 출세주의자 진보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 진보는 우리고 지금 정권 잡고 있는 문재인 좌파 세력은 짝퉁이다, 기회주의자다, 출세주의자다. 그러니까 이들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진짜 좌파로서 사이비 가짜 좌파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치환이가 이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수 언론의 헛웃음이라는 제목을 갖다 붙였는데, 안치환은 운동권 가수가 진보 권력의 위선을 비판한다는 보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진보의 기회주의자를 비판한 것이지 진보 진영 전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보수 언론은 노래를 곡해하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안치환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자유파 언론, 보수 언론 누가 당신의 노래를 곡해했는가? 어제 고성국의 뉴스 중심에 동영상 중에 곽상도, 안치환
문재인 좌파를 비판하다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동영상을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디에 당신의 주장을 곡해한 대목이 있습니까? 안치환의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안치환은 진보 진영이 집권하자 진보를 참칭하고 권력에 기생한 이른바 얼치기 진보, 사이비 진보를 비판한 것이 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 써서 개좋네. 아이러니 다 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야. 뭐 이런 가사인데 민중이 촛불을 들고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하며 만들어준 나라에서 권력에 빌붙고 권력에 알랑된 똥파리들을 보니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 제주는 공, 민중이 부리는데 돈은 왕서방, 기회주의자들이 챙기는 꼴을 비판하고자 노래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인물을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 흐름을 보면 안치환은 또 진중권은 그야말로 촛불혁명의 신봉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중권이나 안치환이 보기에는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이런 자들이 촛불에 편승해서 혁명을 참칭하고 사이비 출세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이 정권에 빌붙어서 자기 이익을 탐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한겨레의 기사 논조는 이렇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자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안치환이 진보 권력의 위선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맞잖아요. 그럼 안치환이가 진보 권력의 위선을 비판한 게 아닙니까? 진보 권력의 위선을 비판하면서 니것들은 진보도 아니다. 사이비 진보고 가짜 진보고 짝퉁 진보고 출세주의자,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라고 진보의 위선을 비판한 거잖아. 뭘 왜곡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치환이도 계속 이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진보 진영이 아니라 진보를 참칭하는 기회주의자를 비판한 것이다. 가사를 곡해하지 말고 정확히 보라. 나를 진보 진영 비판의 도구로 쓰고 있는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에 헛웃음만 나올 뻔해. 도대체 어떤 보수 언론을 봤길래 이런 식으로 헛웃음을 지어내고 있는 겁니까? 그래, 안치환의 노래를 보고 가사를 보고 어떤 보수 언론이 멍청하게 안치환이가 진보 진영 전체를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까? 진짜 헛웃음 나네. 기회주의자는 어디에나 있다. 진보 진영 내부라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덮고 간다면 남들과 다를 게 없다. 이 곡은 내 편을 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노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치환이나 진중권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진보가 옳은 겁니다. 좌파가 옳은 겁니다. 옳은 진영 안에서 가짜와 진짜를 가르겠다, 구별하겠다는 것이 진중권과 안치환의 천박한 담론입니다. 이들에게 옳고 그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진보가 옳고 좌파가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옳은 진영 안에서 가짜와 짝퉁이 판치고 있으니 그 꼴 못 봐주겠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나는 진보에 갇혀있고 진영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질 뿐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진정으로 진영을 넘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왜 자유우파 보수 언론에게 헛웃음을 날립니까? 이런 사고야말로 안치환이도 진중권이도 뿌리 깊이 뼛속 깊이 진영 논리에 갇혀있다고 하는 자기 고백의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영혼이 자유로운 자가 왜 이런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영혼이 자유롭다면. 제가 한국 현대사에서 그야말로 진영을 넘나들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위해서 평생 구도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 전 김지하 선생을 꼽습니다. 김지하 선생의 타는 목마름으로, 그건 지금도 좌파들이 집회에서마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당시의 김지하 선생은 좌파의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선동적인 시인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죽음의 국판을 걷어치워라. 그러면서 좌파의 가장 내밀하고 가장 음흉한 그 욕망덩어리의 민낯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잖아요. 김지하 선생한테 좌우 구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로지 가짜와 진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옳고 그름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중권이나 안치환이나 김지하의 발톱 밑에 낀 때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감히 진짜 옳고 그른 것만 입에 올리고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 알량한 가짜 진보, 진짜 진보 판별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보수우파한테 헛웃음이 난다는 등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래 하나 발표됐다고 갑자기 안치환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자유우파의 모습은 또 도대체 뭡니까? 윤석열이가 조국이랑 싸운다고 당장 윤석열이 응원하듯이 안치환이가 이 가짜 진보 욕한다고 당장 안치환이 팽이 될 겁니까? 제가 어제 논평에서는 좌파에게 가짜와 진짜가 중요하듯이 진실로 자유우파 안에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판별이 중요하다. 자유우파 진영 안에 가짜 우파, 짝퉁 우파, 출세주의 우파, 기회주의 우파를 가려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하다.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통합당 전체를 가짜 우파, 짝퉁 우파로 매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통합당의 한 95% 정도는 가짜 우파, 사이비 우파, 기회주의 우파, 출세주의 우파로 보입니다.